위층 남자입니다. 자, 이게 일단 뭐 제목만 보면 무슨 영화 제목인가 싶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사건이죠. 인천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네, 인천에서 이 40대 남성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아랫집 사는 50대 부부와 그 부부의 딸인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세 사람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였는데요. 이 남자 2달 전쯤 혼자 이사 와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아랫집 가족과 수차례 갈등을 빚었었다고 합니다. 자, 가장 중요한 거,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? 네. 집 근처에 있고 같은 아파트면 자주 이제 우리가 많이 겪는 겁니다.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.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 피해 가족들이 112에 신고를 합니다. 이 남성이 올라와서 주민이 우리 현관문을 발로 차고 지금 난리도 아니다라고 신고 접수를 했고요. 결국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가 급기야는 신체에 피해를 끼친 그런 사건까지 됐습니다. 예, 일단 빌라다 보니까 뭐 아파트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층간소음 갈등이 더 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. 자,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이 사건, 그러니까 이 흉기 난동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미 한번 그 아래층 주민에게 내려가서 뭔가 좀 실랑이가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층간소음이라는 게 한 번에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. 이 남성 범행 당일 낮에 12시 50분경에도 찾아가서 그 주거지에서 굉장히 소란을 피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경찰 쪽의 입장에서는 사실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는 불안감 조성 행위로 이제 이 사람을 입건은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경범죄 처벌법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조치는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지금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 이런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찰에 신고한 데 따른 앙심을 품었다라고 그렇죠. 일단 외견상으로는 좀 보여집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이 보복 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.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수사기관의 고소나 증언을 했던 것을 앙심을 품고 뭐 살인을 했을 때 가중처벌이 됩니다. 그 부분도 아마 경찰이 아마 검토를 할 걸로 보이는데 뭐 중하게 처벌됩니다. 일반적 범죄보다. 일단은 경범죄이긴 하지만 고발이나 뭐 고소한 사람은 이 피해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층간소음 관련한 이런 사건 사고들 많이 전해드리는데 보통은 말이죠. 이 층간소음을 유발한 위층 주민을 아래층 주민들이 찾아가서 보통 이런 게 보통이었는데 승현님 이번엔 말이죠. 위층 주민이 아래층 주민을 찾아가서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. 사실 뭐 앞에 백 기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혼자 사는 남성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공간이 굉장히 조용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밑집에서 아마 문을 닫을 때 좀 쿵쿵이라는 소리가 좀 들렸는가 봐요. 그러니까 이게 불특정하게 크게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그 문 닫는 소리에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남성 이런 어떤 밑집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주위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거를 보복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여러 가지의 소음을 자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뭐 뽀빠이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진짜 층간소음인지도 따져봐야 된다. 저희가 이 2달 동안 집을 비워서 아무도 없었는데 시끄럽다고 신고를 했더라. 뭐 이런 또 지적도 해주시는데 자, 소장님 이웃 주민들 이 증언에 따르면 말이죠. 네. 이 위층집 남성 일부러 막 소음을 유발했다 뭐 이런 또 증언도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는 방금 이 뽀빠이님이 예. 얘기하신 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분이 지금 한 행동이 다 너무 이상하잖아요. 예.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랫집 사람이 아니고 윗집 사람이라는 거. 그리고 지금 이웃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벽을 뭐 탁탁탁탁 이런 소리를 계속 악의적으로 낮부터 새벽까지 냈다는 거예요. 그것도 어떤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마치 누구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소음을 지금 일으켰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이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은 지금 아니잖아요. 예. 그런데다가 경찰이 왔다가 간지 4시간 만에 또 이렇게
찾아간다는 거는 그것도 정상적인 느낌은 그렇죠. 아니고 그리고 또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3명이나 목 부분을 칼로 찌르고 다 찌른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층간소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렇군요. 자, 박 변호사님, 네. 저희가 이제 층간소음 관련 소식 많이 전해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떤 법적인 분쟁 사례를 전해드리면서 뭐 위층에 가서 초인종도 누르지 마라, 메모도 붙이면 안 된다. 뭐 도대체 그러면 아랫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지적 많이 해주시고 네. 일단 그러면은 이 흉기 난동을 벌인 이 남성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짚어주시죠. 일단은 사실은 법적인 방법은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또 같이 살면서 소송 제기하면 그러니까요. 또 감정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웃 사이 뭐 분쟁 해결 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. 그 센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. 일단 이 사건에서 목 부위를 아니 얼굴 부위를 흉기를 이용해서 지금 했거든요.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결과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 미수이고 또 살인 미수인데 보복 범행일 가능성이 있으면 특가법상의 살인 미수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범행 자체는 본인이 지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곧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.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경찰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게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거든요. 층간소음이. 사실 저는 스토킹 처벌법이 모든 민사 분쟁, 그다음에 어떤 생활 분쟁에 뭐 가제트의 팔과 같이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아우르는 것 자체는 좀 부정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경찰 스스로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겠다. 그러면 그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접근 금지와 분리 조치인데 왜 이게 경범죄 처벌법상의 영역에서만 해결하고 좀 양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못했을까? 이게 제가 적용하는 스토킹 처벌법하고는 다르지만 경찰 스스로 그렇게 밝혔다면 예.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? 기둥식 구조가 벽식 구조보다 층간 소음이 덜하다고 말이죠. 주상복합 아파트가 보통 대부분이 기둥식 구조라는데 그러면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도 기둥식 구조로 지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시더라고요. 자,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또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고 말이죠.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.